명사초대석 시간입니다. 이 시간 문화와 사회, 정치광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명사분들을 초대해서 그들의 삶과 철학, 화제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시 소방안전본부 김성곤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 소방안전본부 하면 사실은 시민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기관인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일단 본부장님 나오셨으니까 기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부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권입니다. 저희 부산 소방안전본부는 소방학교, 특수구조단과 119안전체험관, 11개 소방서와 구조대, 54개 119안전센터와 57개의 구급대 및 2개의 소방정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2,883명의 소방공무원과 또 소방 업무를 지원, 보조하고 있는 4,144명의 의용 소방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방장비는 소방펌프차 72대를 비롯해 총 45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소방안전본부의 주요 역할은 화재 예방 및 진압 업무와 각종 재난 발생 시 인명구조 및 구급을 포함한 긴급 대응 업무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활 전반에서의 각종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하는 생활안전 업무와 심폐소생술 교육 등 각종 대국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병원 안내, 응급처치 지도 등 응급의료 상담 업무 등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은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네요. 고맙습니다. 정말 100% 복성에서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셔서 옆에 있는데 막 스튜디오가 쩌렁쩌렁 울립니다. 네. 부산에 최근 119 안전체험관이 개관을 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19 안전체험관. 어떤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지요? 직접 찾아가서 체험활동을 해야 되는 공간인지 좀 PR을 해 주십시오. 예, 작년 6월 1일 개관한 119 안전체험관은 직접 찾아와서 체험을 해야 되는 공간이고 네네. 시간이 없는 시민들께서는 또 저희가 또 찾아가는 119 안전체험 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119 안전체험관은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재난체험관과 네. 승강기, 교통, 야외활동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생활안전체험관 등 총 6개 코스에 네. 22개 유형의 다양한 안전과 재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 3월에 중국 최초로 전기안전 체험 코너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체험관이 6개라고 하면 이게 한 개 코스당 체험 시간이 한 몇 분 정도 걸리나요? 예, 1개 코스당 약 대략 90분에서 100분 정도 소요됩니다. 와, 그럼 6개 코스를 다 돌려면 하루 종일 체험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뭐 2박 3일로 나눠서 이렇게 뭐 주말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요. 예, 주말에도 저희가 이 직장인이라든지 네네. 이런 대상을 통해서 또 가족이라든지 네네네. 이런 쪽을 해서 체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학생들만 하는 건 아니고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정말 아차 싶었던 게 뭐냐면요. 얼마 전에 정관 쪽에서 전기가 나가서 승강기에 갇힌 분들 상당히 많아서 구조 활동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때 아마 시민분들 가운데 승강기 안전체험을 하신 분이라면 덜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재난을 물론 직접 체험하서는 좀 어렵겠지만 예. 간접적으로 네. 재난안전 체험을 함을 통해서 예. 재난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반드시 우리 시민분들이 한 번씩은 다 가서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부터 가서 해보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이들도 역시나 이 체험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특히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화재 등 위기 대처 시 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네네. 부산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생들에게는 예. 맞춤형 안전 교육을 제공하는 학생 안전 체험 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거나 불이 나거나 하면 유일하게 이제 소방관들은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인명구조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에도 사실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라던가 개인 보호 장비의 어떤 문제 여러 차례 논란이 되어 오기도 했었고요. 개선이 되기를 우리 국민들도 우리의 목숨과 재산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여론들이 좀 모아졌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개선이 좀 되었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화재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소방 업무의 특성상 네. 때때로는 예측하고 대비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끊임없는 교육 훈련과 장비 보강 등을 통해 각종 위험에 대비하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이나 개인 안전 장비 등은 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민선 6기 서병수 시장님의 적극 지원 등으로 대폭 개선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까지 부산진 소방서 등 15개 노소방청사를 이전 신축하거나 재건축하는 등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뭐 개인 보호 장비나 이런 것들은 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보강이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현장 대원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공기, 호흡기 등 6종의 개인 보호 장비는 올해까지 소방안전교부시를 집중 투자하여 네네. 부족률뿐만 아니고 노율도 제로화할 계획입니다. 네. 개인 보호 장비를 정말 철저하게 하셔서 다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구조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 다치기도 다치지만 현장에서 술 취한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 폭행을 하는 그런 사건들도 보도를 통해서 보거든요. 정말 안 될 일인데요.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요? 예,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예. 구급대원 개인에 대한 폭행에 앞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작년 한 해 동안 부산에서는 21건이 전국적으로는 199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은 예. 먼저 이제 폭행 피해를 경험한 구급대원이 심한 경우는 공포감과 예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각종 정신 장애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전문 심리 상담사가 폭행 당한 구급대원에 대한 심리 상담을 실시하고 네. 필요할 경우에는 무료로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조치를 하고 계신지요? 예, 폭행 가해자에 대해서는 네. 경찰 또는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사건을 수사하여 소방활동 방해죄 등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현장 활동 중에 구급대원을 폭행한다는 일은 정말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요. 폭행 가해자에 대해서는 아마 시민분들 모두 재발하지 않도록 강하게 좀 벌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실 겁니다. 지난해 10월 28일부터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난긴급 신고가 119로 통합이 됐습니다. 하루 평균 부산 지역 119 신고 건수 좀 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소방차 출동 건수, 119 신고 건수 어떻습니까? 좀 늘었습니까? 예, 그동안 각각의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던 각종 신고 전화를 재난 신고는 119로, 예. 범죄 신고는 112로, 비긴급 생활 민원은 110으로 통합하여 10월 28일 본격 시행했습니다. 네. 작년 한 해 저희 종합상황실로 78만 8,397건의 각종 신고가 접수되어 2015년에 비해서 약 12% 증가했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긴급 신고 통합 후에는 일일 평균 2,4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통합 전에 비해서 일일 평균 440여 건, 약 22%가 증가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출동 건수는 15년 대비 11% 정도 증가한 일일 평균 929건, 연 33만 9천여 건을 출동하고 있는데 네. 세부적으로는 예. 일일 평균 하재는 6건, 구조는 34건, 네. 구급은 453건, 네네. 생활안전 47건 등입니다. 네. 작년에 왜 9월에 경주 지진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방본부 쪽하고 계속 통화를 하는데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이게 뭐 거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때 뭐 황당했죠.
신고 전화가. 예, 그렇습니다. 네. 작년 9월 경주 지진 발생 시에 지진 발생 여부 등을 묻는 전화가 분당 약 50여 건 이상의 신호가 폭주하였습니다. 1분에 50건이니까 1초에 한 통화씩 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고가 폭주되면은 네. 저희는 이제 비번 직원을 비상 소집하고 본부 이제 행정 인력 등을 투입해서 외부 신고 접수대 등을 총 이제 다 접수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모든 신고 전화를 받기에는 역부족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긴급 신고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사고나 재난에 대한 단순 궁금증 문의나 비응급 전화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앞서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건조주의보가 계속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유난히 최근에 화재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즈음이라 화재에 또 축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맘때 발생하는 부산 지역 화재 사고의 유형과 특징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예, 겨울철에는 날씨가 건조하고 난방기기 사용의 증가함에 따라 1년 중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네네. 지난달 22일 북구 구포동에서 전기장판 위에 찜질용 온실 매트를 겹쳐 사용하다가 네. 화재가 발생하여 거주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최근 3년간 부산에서는 전기장판, 난로 등의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가 총 127건 발생했습니다. 네네. 따라서 겨울철에는 난방을 위해 사용하는 전기장판 등의 난방기기는 장시간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고 예. 전선과 온도 조절기 상태가 양호한지 또 그 주변에 화재 위험 요소가 없는지 항상 살펴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특히 네. 라텍스 재질의 침구류는 열을 잘 축적하는 성질 때문에 전기장판과 같이 사용하면 화재 발생 위험이 매우 높으니 같이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전기장판하고 라텍스를 같이 이렇게 깔고 사용하지 말란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당히 따뜻하긴 하지만 이게 예, 열이 화재 위험이 있다. 열이 축적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아. 더 이제 화재가 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방안전본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화재 위험이 있다는 말씀 저희 교통방송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화재 예방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할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잘 생각을 해주시고요. 명사 인터뷰 명사 초대석 부산시 소방안전본부 김성곤 본부장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난 5일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홍보를 해드린 바 있는데 내용을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예,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중에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 화재의 약 25% 정도를 차지하는 데 반해 네. 화재 사망자는 약 60%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예, 주택 사고가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2012년부터 소방시설 설치 유지법을 개정하여 올 2월 5일까지 기존의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마는 네. 설치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이 없는 등으로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약 설치해야 되는 주택이 64만 2천 주택 중에서 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약 22% 정도만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밖에 예, 설치가 안 그렇습니다. 됐나요? 예, 네네. 그렇습니다. 예,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를 감지하여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려주는 단독 경보형 감지와 네. 화재 시 신속히 진화할 수 있는 소화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독 경보형 감지기하고 소화기하고 이거를 좀 비치를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예,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네네네네. 이제 천장에 설치를 해주시고 네네. 소화기는 비치를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화재 감지기는 어떻게 뭐 방마다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예, 거죠? 화재 감지기는 네, 구획된 방과 거실에 이제 설치를 해야 되고 거실하고 각각의 방에. 예, 그렇습니다. 예, 소화기는요? 소화기는 각 세대마다 네, 한 대 이상만 비치하면 됩니다. 이게 비용이 많이 드나요? 비용은 네, 이제 뭐 구입 비용에 따라서 다른데 소화기 같은 경우는 약 15,000원 정도고 예, 화재 감지기는
개당 8,000원에서 한 10,000원 정도 소요되고 대형마트 등에서 예. 쉽게 사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 무상으로 보급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다고요. 예, 저희 소방에서는 독거 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지금 보급하고 있고 예. 언론 매체, 반상 해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설치 필요성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현재까지는 설치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네. 예, 방송, 신문 등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를 확대하고 11개 전 소방서에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 및 설치 지원 등을 위한 원스톱 지원 센터를 운영하는 등 설치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4일에요.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서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화재가 있었거든요. 인명 피해도 있었고요. 부산 해운대도 이게 남일 같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수많은 초고층 빌딩들이 밀집돼 있는 동네잖아요. 해운대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초고층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은 우리 부산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관련한 대응책이 마련이 혹시 돼 있나요? 예, 있습니다. 네. 우리 부산에는 80층에 높이가 301m인 두산 이브 더 제니스 101동 등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28개 동이 있으며 예. 지금 또 다수의 초고층 건물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에 우리 부산 소방은 초고층 밀집 지역인 해운대에 2013년부터 초고층 전담 소방대인 센텀 119 안전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센텀 119 안전센터에는 70m 굴절 사다리차와 최대 400m 높이까지 물을 송수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고성능 펌프차 등의 장비를 배치하고 있고 네. 또 해운대에 위치한 특수구조단에도 소방 헬기와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입주민들의 철저한 안전의식과 안전관리자 등 건물 관계자의 자율적인 화재 예방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입주민 등이 참여하는 소방훈련과 함께 초고층 소방훈련 갱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안심이 되긴 됩니다. 70m 굴절 사다리 그리고 400m 높이까지 물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송수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고성능 펌프차. 이거 사용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사실은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남겨주시죠.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저희 부산 소방 전 직원은 24시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 소방은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만 저희 소방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은 교통정체 등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 골든타임 내에 출동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시민 여러분께서는 스스로 지키는 안전이 최고의 안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평소에 심폐소생술, 화재, 태풍, 지진 등의 위급시 행동 요령 등을 체득하는 등 위기상황 대처법을 습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주택에서는 꼭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금중구 남상동의 주택 화재시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던 곳에 화재 감지기가 크게 울려 가족과 이웃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나와 가족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내 주변에 사고 위험 요인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며 올해에도 사고 없는 안전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멍사 인터뷰는 부산시 소방안전본부 김성곤 본부장과 함께 했고요. 안전한 부산을 책임져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